안녕하세요. LA의 정교스TV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도 전 세계 어떤 민족보다 성실하고 똑똑한 한인 이민자들과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의 모든 분들의 경제 독립과 금융 지식을 위해서 오늘 영상 만들었습니다. 자, 오늘은 비트코인 시대가 온다면 머스크는 신의 한 수를 둔 것인가 라는 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시장 분위기 한번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현재 4대 선물 지수가 전체 상승 중에 있습니다. 모두가 올 그린인데요. 나스닥도 좋고요, 분위기가. 그리고 다우도, 그리고 S&P 선물 지수도, 러셀까지 전체가 분위기가 나쁘지 않는데요. 오늘 아마 시장이 전체적으로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 비트코인 가격이요, 작년 하반기부터 더 빠른 속도로 상승하고 있거든요. 이번에 일론 머스크가 본격적으로 비트코인에 손을 대는 순간 더 많은 상승을 불러왔지만 그 이전부터 비트코인은 계속해서 꾸준히 또 특히 작년 하반기에 더 빠른 속도로 상승을 했거든요. 자, 그 이유가 뭐냐면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자세히 좀 이 전체적인 유기적인 관계를 파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먼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덮치면서 미국에서 유동성이 엄청나게 공급됐죠. 자, 이번에도 1.9 빌리언 달러에 이르는 트릴리언 달러에 이르는 엄청난 그 자금을 투입하지 않습니까? 이제 다 통과됐고 아마 3월 초부터 입금이 되리라고 생각하는데요. 2월 말이나. 자, 이렇게 대규모 자금이 투입이 되면 결국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결국은 수많은 달러를 뿌리니까 달러가 많아지니까 달러 가치는 하락이 일어나겠죠. 달러는 당연히 가치가 떨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달러 가치가 하락하게 되면 돈들은 또 어디로 이동하게 되냐? 결국 돈은 상품으로 이동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게 결국은 어떤 것이냐면은 이 돈들은 부동산이나 주식 가격으로 주식으로 흘러가겠죠. 그래서 부동산과 주식 가격이 상승하는 거예요. 현재 미국에서는 부동산이 아주 사상 최고가를 찍을 정도로 굉장히 올라가 있고요. 주식도 지금 거품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높은 지점에 있지 않습니까? 자연스럽게 달러 가치가 하락하니까 그 돈들이 부동산과 주식으로 몰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한 단계 더 나아가서요, 부동산과 주식 가격이 올라가니까 이제 또 다른 이 자금들이 어디로 이동하게 되냐? 대체 자산으로 분산 투자를 하게 되죠. 자, 여러분, 부동산이나 주식 같은 경우가 지금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면 이 많이 오른 것을 결국은 일부를 해지를 하는 거예요. 즉 분산 투자를 하는 거예요. 이 위험을 분산하기 위해서 일부 자산을 어디로 이동시키냐? 대체 자산, 즉 금과 은과 비트코인이라는 곳으로 투입하게 됩니다. 부자들이나 돈 많은 사람들은 모든 돈을 다 주식에만 넣지 않고 분산 투자를 하게 됐죠. 그래서 금하고 은과 비트코인을 사게 되는데, 여러분, 이런 흐름 속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대체 자산으로 금과 비트코인을 비교해 봤을 때 최근에 금값은요, 수년간 그 가격이 횡보를 합니다. 그렇게 많이 오르지도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금값이 생각보다 과거에 비하면 많이 오르지를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종의 횡보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에 반해서 또 다른 대체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비트코인은 폭등을 합니다. 어마어마하게 오르죠, 비트코인이. 정말 많이 오르고 있거든요. 왜 그럴까요? 금값은 횡보하는데, 금값은 그다지 오르지 않는데 왜 비트코인이 이렇게 나홀로 상승할까요? 자, 그 이유는요, 노란색 부분인데, 금과 은은요, 미국 정부에서 통제가 가능해요. 특히 이 금이라고 하는 것은요, 미국이 아주 철저하게 통제를 합니다. 왜냐하면 금 가치가 오르면 오를수록 사람들이 금을 찾으면 찾을수록 이 금 가치가 올라가니까 자연스럽게 달러의 자리가 위협을 받게 되죠. 사람들이 달러를 싫어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기축통화인 달러의 그 위치가 흔들리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미국은 이 금을
이 정부 차원에서 통제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적절하게 조절합니다. 너무 올라가도 너무 낮게도 적절하게 조절하기 시작하죠. 그러다 보니까 달러가 여전히 기축통화의 힘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 좋은 예가 뭐냐면 파란색 부분인데요. 루즈벨트 대통령 때입니다. 여러분, 이 2차 대전을 아주 슬기롭게 극복한 루즈벨트 대통령 때인데, 이 루즈벨트 대통령 때 달러 가치가 폭락을 합니다. 달러 가치가 완전 폭락하니까 그때 이 루즈벨트가 뭘 선언하냐면 금 거래하는 것을 당분간 중지한다라고 무시무시한 발표를 해버립니다. 일방적으로 통보를 해버립니다. 앞으로는 금은 거래를 하지 마라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금을 금지시켜 버리니까, 소통을 금지시켜 버리니까 무슨 일이 나타나겠어요? 당연히 달러 가격이 이제 올라가겠죠. 그 달러를 사람들이 다시 수집하고 매입하고 달러를 가지려고 애쓰는 거죠. 그래서 달러 가치가 상승합니다. 그 이후부터 금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대체 자산인데, 금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 정부가 적절하게 아주 통제를 해온 것이에요. 자,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금은 통제되고 달러는 기축통화의 자리를 유지했던 것이죠. 자,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빨간색 부분인데, 또 다른 대체 자산인 비트코인이 인기를 끌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 금은 가격이 생각보다 안 올라요. 대체 자산인데 해지를 하고 돈을 딴 데로 분산시켜 놔야 되는데 금이 별로 이렇게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이 대체 자산에 돈이 몰리면서 가격이 상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즘 이 비트코인이 점점 더 이렇게 인기가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자, 대체 자산인 금과 비트코인이 있는데, 금은 통제가 가능해요. 그런데 비트코인은 통제가 어렵다라는 문제가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왜 비트코인이 통제가 어렵냐? 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요, 전 세계 수백 개의 가상화폐 거래소가 있어요. 이 암호화폐 거래소가 있다라는 거예요. 전 세계에. 아마 우리나라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곳곳에 이 암호화폐 거래소가 있다 보니까 미국 정부의 손이 닿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미국으로서는 고민이 되죠. 왜냐하면 현재같이 비트코인이 인기가 올라가죠. 이런 가상화폐, 즉 암호화폐가 인기가 올라가니까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암호화폐를 가지고 트랜잭션, 즉 거래를 하려고 하면 결국은 기축통화 달러에 위협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암호화폐가 더 여러분, 이렇게 비트코인 같은 이 암호화폐가 더 커먼해지면 이 사람들이 더 이상 달러를 굳이 사용 안 하고 비트코인 같은 이 암호화폐를 통해서 거래를 하려고 한다면 당연히 기축통화에 위협이 되거든요. 자, 그렇게 되면 미국 정부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미국 정부가 그냥 좌시하고 있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는 나름대로 방식을 취하겠죠. 그러니까 어찌됐건 이렇게 통제가 되기 어려운데 비트코인의 인기가 상승하고 있다? 미국 정부의 고민이 여기에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초록색 부분을 보게 되면요, 이런 것에 대응하기 위해서 디지털 화폐를 개발하기 시작합니다. 미국도 개발하고 있고 중국도 개발하고 있고 한국 정부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전 세계가 디지털 화폐를 서로가 만들기 시작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디지털 화폐를 통해서 이제 이 통제를 하고 관리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디지털 화폐라고 하는 것은요, 오픈 소스예요. 즉 이 정부가 관리가 가능해요. 여러분, 중국도 공산당 정부가 관리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음성적으로 진행되는 것보다. 그러니까 이 관리를 하기 위해서 디지털 화폐를 중국 정부 주도하에서 이제 개발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많은 전문가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가상화폐 전문가들이 디지털 화폐가 발전하면 할수록 결국 비슷한 종류의 화폐인 가상화폐는, 즉 이 암호화폐는 똑같이 사용되어질 것이다. 많은 인기를 구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디지털 화폐는 열려있는 것, 통제가 가능한 것, 그러나 가상화폐는 통제가 안 되는 것. 그러니까 가상화폐는 10%건 20%건 뭐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음성적으로 암호화폐인 것처럼 통제받지 않으면서 여전히 거래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아무리 비트코인이 통제하기 어렵다라고 한들 비트코인이 달러에 위협이 된다라고 하면 미국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잖아요.
미국 정부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 문제를 계속해서 주시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바이든 행정부가 사실은 경제 수장을 아주 기가 막히게 세워놨습니다. 자, 먼저 제넷 옐런이죠. 제넷 옐런은 제 영상에서 몇 번 다뤄드렸죠. 제넷 옐런의 입장은 뭐냐면 지난번 청문회 때 비트코인이나 가상화폐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고 질문을 받았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제 영상에도 제가 다뤄드렸지만 적절한 툴을 통해서 관리할 거다, 통제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왜냐하면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는 현재 테러리즘과 불법적으로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수를 써서라도 막아야 된다, 통제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그런데요, 지금 또 다른 재미가 뭐냐면요,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번에 증권거래소 총 체어맨이 된 사람이에요. 즉 미국 주식시장을 주물럭거리는 전체 대장이 됐는데, 이 사람이 정말 재미있는데 이 사람을 한번 우리가 디테일하게 오늘 살펴봐야 됩니다. 이 사람은요, 굉장히 흥미로운 사람인데요. 이 게리 갠슬러, 이 사람은요, MIT 교수 출신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오바마에 의해서 SEC 체어맨이 됐죠. SEC라고 하는 이 전체 증권거래소 이 감독을 전체 대장입니다. 그러니까 증권거래소의 모든 부분을 규제하고 또 관리하는 사람인 거죠. 이 사람은요, 게리 갠슬러는 오바마 정부 때부터 바이든과 깊은 관계가 있는 거예요. 오바마 정부 때도 열심히 아주 경제, 자문부터 시작해서 모든 부분에 아주 같이 일을 했었고, 바이든과 당연히 연결되어 있으니까 바이든이 이번에 이 사람을 증권 전체를 미증시를 관리할 수 있는 자리에 올려놓은 거죠. 이 사람도 관리 또 규제에 대해서 아주 철저한 사람입니다. 돈은 함부로 두면 안 된다, 관리해야 된다라는 입장이 있는 사람이죠. 자, 그런데요, 정말 재미난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 꼭 이걸 아셔야 됩니다. 이 게리 갠슬러는요, 블록체인의 전문가예요. 그리고 핀테크 전문가예요. 블록체인이 뭡니까? 암호화폐잖아요. 여러분, 이 암호화폐의 여러분 이 전체 이 비트코인과 또 이더리움이나 이런 모든 여러분 블록체인 기술로 만들어지는 암호화폐에 대한 전문가 중에 전문가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하버드 대학교 가서도 강의하기도 했어요. 많은 강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게리 갠슬러는요, 블록체인과 핀테크 전문가다 보니까 이런 사람을 오바마가 아주 기가 막히게 지금 미국 주식시장 전체 감독으로 세워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재미나지 않습니까? 게리 갠슬러가요, 크립토커런시, 즉 가상화폐, 암호화폐, 그리고 블록체인에 대해서요, 정말 멋있는 말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이 게리 갠슬러는요, 적어도 미국에 있어서는 가상화폐의 전문가란 말이에요. MIT에서도 강의하고 하버드에서도 강의할 정도로. 자, 이 사람이 이 가상화폐, 즉 암호화폐에 대해서 뭐라고 했느냐, 블록체인 기술에서 뭐라고 했냐, 빨간색 부분 보십시다. Innovative Irritant라고 합니다. Innovative Irritant. 여러분, Innovative Irritant가 무슨 말입니까? Innovative는 혁신적이란 말이죠. Disruptive란 말이죠. 우리 ARK Investment 캐티 누님이 자주 쓰는 Disruptive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Innovative, 혁신적이라는 거죠. 그런데 Irritant는 뭡니까? 뭔가 성가시다라는 거예요. Annoying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혁신적이지만 뭔가 성가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한국말로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장미예요. 저는 이렇게 표현하자면 장미꽃인데 그게 가시가 있잖아요. 너무 아름다워요. 너무 좋아요. 이걸 여자친구에게 또 아내에게 선물하고 싶은데 가시가 있어요. 그래서 다루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이 정도로 비교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더 좋은 적절한 한국말이 있으면 좀 댓글로 달아주십시오. Innovative Irritant, 즉 이 혁신적이고 개혁 정말 좋은 것인데 정말 다루기가 힘든 존재가 블록체인 기술이고 크립토커런시, 가상화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합니까? Catalyst for Change. 자, Catalyst for Change 뭡니까? 변화를 위한 촉매제가 될 거다. 여러분, 변화를 위한 촉매제. 이 체인지는 정말 많은 걸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들어가고 있죠. 종이 화폐에서 이제는 디지털 화폐로 전환을 이루어야 돼요. 세상에 분명히 화폐에도 개혁이 올 거예요. 변화가 올 겁니다. 그건 여러분 미국이든 전 세계가 다 여러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정말 이 가상화폐나 블록체인 기술이 앞으로 미래의 기술의 그 변화에 굉장히 촉매자가 될 건데 동시에 다루기 힘든 존재라는 거예요. 어디로 튈지 모르는 럭비공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바로 이 가상화폐 전문가가 여러분 이 그 크립토커런시와 블록체인에 대해서 정의를 내린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비트코인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러한 환경 속에서 비트코인은 도대체 어디를 향해 가고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먼저 현재 지금 월가에서는 게리 겐슬러의 지도 아래 가상화폐 ETF가 만들어질 계획이라고 합니다. 현재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나 여러 가상화폐가 굉장히 많잖아요. 이러한 여러분 가상화폐들이 이 묶어 놓아서 ETF 있죠, 여러분. 이 미국 증권거래소로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 ETF로 만들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게리 겐슬러가 이쪽 부분 전문가잖아요, 가상화폐. 그러니까 적절한 통제 아래서 ETF도 나온다는 거. ETF가 나오면 여기에 투자가 일어나겠죠. 많은 여러 기관들이 투자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파란색 부분인데요. 기술이 발전해서 미국이 주도하는 디지털 화폐가 이제 나오게 되고, 그 디지털 화폐가 나오게 되면 가상화폐도 결국은 같이 활기를 띨 텐데, 결국 디지털 화폐와 가상화폐가 공존할 가능성도 충분히 예상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빨간색 부분인데요. 자, 저는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이 가상화폐의 전문가인 게리 겐슬러의 지도 아래 이 빨간색 부분입니다. 미국의 적절한 관리를 받는 가운데 가상화폐 기술이 발전을 하게 되면요. 자, 이 여러분 블록체인 기술은 일반인들이 알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이 전문가들이 모여서 미국의 지도 아래에서 가상화폐 기술이 발전하게 되면요.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해서 미국의 적절한 이 관리를 받으면서 금처럼요. 그러면서 가상화폐가 일반 트랜잭션으로, 즉 여러분 결제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기 시작하면 머스크는 이번에 신의 한 수를 둔 거예요. 누구보다도 먼저 신의 한 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댓글로 달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의 정교수TV였습니다.